화를 참는 것은 뜨거운 속탄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 한국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외우로. 이처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고 감정 표현에도 인색합니다. 그러나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가 잠복기에 얌전히 있다가 예기치 못한 때에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휴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줄곧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억압된 감정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통제를 벗어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엉뚱한 순간, 엉뚱한 사람에게 그 감정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분노 사회를 들어보셨나요? 한국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금씩 외부로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감정을 무턱대고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명확히 제대로 말해야 합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를 꾹 참고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보다 적당한 온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를 꾹꾹 눌러가며 참다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때에요.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0 또는 100이 아니라 그 사이의 40에서 60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로 드러낼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어쩌면 분노의 대상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를 전할 방법을 찾지 못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는 내 감정과 생각을 글로 써봅니다. 왜 내가 분노를 느꼈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며 씁니다. 대개의 경우 분노의 바닥에는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까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목표와 이것밖에 안 된다는 현실의 격차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력감이나 부정적인 감정까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글로 내 감정과 생각을 낱낱이 쓰면 갈 곳을 잃어버린 분노의 감정이 흘러나와 표현됩니다. 그러면 끌어오른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생각 정리가 되어 현실을 더 명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믿고 타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남을 상처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악인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군.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야. 속상해하는 시간이 아까워. 마음 고생한 나를 잘 위로해 줘야지. 이렇게 현실을 명확히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화내지 않는 좋은 사람 증후군. 혹시 착한 아이로 자라셨나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분노를 아무도 제대로 수용해 주지 않았던 사람. 분노를 겉으로 조금만 드러내면 무시당하거나 호된 질책을 들었던 사람은 화를 낼 때마다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커가면서 분노를 철저히 봉인합니다. 가짜 온순함을 연기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얌전한 아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혹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 나머지 내면의 진짜 욕구를 외면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평생 진심으로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좋은 사람 증후군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일 때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금지당하고 자기 주장의 기회가 없었던 성장 배경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매번 분노를 참고 그저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얌전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살인 사건입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은 종종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그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네요. 언제나 조용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어요. 라고 증언합니다. 회사와 동네에서는 화내는 모습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쌓인 채로 살다가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되면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강해서 내면의 화를 줄곧 억압했던 사람은 분노를 분노로 느끼지도 분노를 말로 전달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쌓였던 분노가 뻥하고 터집니다. 남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다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는 것과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잠재된 분노는 누군가 알아주고 이해해주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라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을 꺼내요.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 분노, 슬픔을 온전히 헤아려주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억눌러진 내 감정을 꺼내주고 감정이 흘러나와 적절하게 표현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면의 분노는 펄펄 끓는 상태로 여러 해에 걸쳐 쌓이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분노에 대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이 느낀 분노를 적절한 말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가 분노 발작을 일으키면 먼저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말을 한 후 화가 날 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고 적절한 말과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이의 감정은 무시받거나 금지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흘려보내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화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사실을 열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98%의 사람들이 그냥 누그러질 것이다. 앤드류 매튜스의 명언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의 내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스스로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위로해주면 나의 내면에 들끓는 화가 점차 누그러듭니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주의 전환. 분노의 상황에서 곧바로 반응하기 전에 그 자리를 잠시 피하세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며
의식을 다른 곳으로 전환해도 좋고 천천히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는 몸에 힘을 빼고 속으로 숫자를 천천히 세어봅니다. 숫자를 셀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같이 합니다. 마치 명상을 하듯 1에서 10까지 센 후 10에서 1까지 천천히 셉니다. 상승과 하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천천히 마음을 다스립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안에 저장된 사진 중 여행 사진이나 기분이 좋아질 만한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한 템포 감정을 쉬어가게 합니다. 혹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하지 말고 내가 분노해서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냉정히 따져봅니다. 네 번째,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분노의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